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소주의 역사, 그 시작이 조선의 왕이 하사했다 부터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400년대 조선의 왕 세조는 대마도, 지금의 츠시마 섬을 통치하던 자에게 직접 소주를 하사합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남은 기록이죠. 그리고 이 흥미로운 기원에 대해 일본 국세청 역시 이키소주는 조선반도를 통해 전해진 증류기술에서 유래했다고 공식 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수십 킬로그램의 쌀이 들어갈 만큼 귀한 사치품이었던 소주. 과연 그 소주는 츠시마 섬에 건너간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츠시마 섬에선 이 소주를 따라 만들려고 해도 험난한 산악지형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소주는 자연스럽게 평야가 펼쳐진 작은 섬 이키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쌀과 보리 그리고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로 만들어지는 이키섬의 이키소주. 오늘 혼술준의 일본술 이야기는 500년 역사의 일본 보리소주의 발상지 나가사키현 이키섬의 술 이야기입니다. 때는 1419년 세종 원년, 조선은 끊임없는 외구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고, 세종은 결국 외구의 전초기지였던 대마도를 정벌하게 됩니다. 대마도 정벌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츠시마 섬은 조선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죠. 이후 조선은 츠시마에 대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츠시마, 즉 대마도는 조선으로부터 공식 벼슬을 받으며 무역을 중개하는 외교 창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교의 일부로 당시 조선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소주가 대마도주에게 하사됩니다. 이렇게 조선의 소주가 츠시마 섬에 자리 잡는 듯 했으나 술은 결국 사람이 아닌 땅이 선택하는 법, 소주는 츠시마 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츠시마 섬의 대부분이 험한 산악지형이라 논농사는 물론 곡물 재배도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주는 그저 조선에서 받아 마시는 술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직접 빚어낼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낸 그 땅, 조선의 소주는 바다를 건너 이키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키섬은 작았지만 섬 곳곳에 농농사에 알맞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특히 보리와 쌀이 잘 자라며 무엇보다 지하수가 맑고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조선에서 전해진 술이 이키소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보리소주 발상의 땅, 이 캐치프레이즈로 이키소주는 단순한 보리소주가 아니라 이키섬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세청도 이 이키섬의 보리소주를 그냥 술이 아닌 지역의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는데, 바로 지리적 표시 제도라는 인증이죠. 이 지하의 인증은 쉽게 말해서 이 품목은 여기서만 만들어야 진짜다 라는 공식 보증 마크입니다. 위스키의 스카치, 브랜디의 꼬냑처럼 지역의 이름 자체가 품질이 되는 개념이지요. 이키소주는 1995년 7월 1일 날 GI 인증을 받아 7월 1일을 이키소주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GI에 등록되기 위해선 단 하나의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공정을 해당 지역 내에서만 직접 수행해야 한다. 즉 이키소주의 경우 이키섬 내에서만 공정이 진행되어야 이키소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이키섬의 지하수로 재배한 쌀로 누룩을 만들고 거기에 이키에서 재배한 보리를 2대 1의 비율로 섞어 발효 증류시킨 것이 바로 이키소주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그 전통 덕분에 보리의 깊은 향과 쌀의 부드러운 단맛이 공존하는 이키소주만의 풍미가 완성된 것이죠. 이 섬의 물, 이 섬의 땅, 이 섬의 바람, 그 안에서 빚어진 이키소주는 그 자체로 이키섬의 역사이자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보리소주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키섬, 현재까지도 7개의 보리소주 양조장이 이키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양조장들은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이키섬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죠. 이키시는 실제로 이키소주 홍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학교에서는 보리와 누룩 수업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때는 농업과 어업이 전부였던 이 작은 섬, 하지만 지금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일본 보리소주 문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500년 전 조선에서 넘어온 한 병의 술이 한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한 섬의 미래를 지켜낸다는 것, 이키섬은 지금도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섬의 7개의 양조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키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키섬에 남은 7개의 양조장, 과연 각각 어떤 철학과 술맛을 지니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키섬의 7개의 양조장과 그들이 빚는 이키소주를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키소주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다음 잔에서 만나요. 깜빡.